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수요일 조지아주의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교사와 학생 4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잡힌 총격 용의자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14세 소년인데요. 1년 전에도 온라인에 총격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전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조지아 윈더의 에팔레치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4세 학생 2명과 교사 2명 등 총 4명이 사망하고 9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들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로선 더 이상 사망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안 당국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과 소방, 구조당국은 어제 오전 10시 30분께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학교에는 약 1,900명의 재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약 1시간 동안 대피가 진행됐습니다. 총격범은 이 학교 학생인 14세 콜트 그레이로 어젯밤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현재로선 단독 범행으로 파악되며 공범이 있거나 다른 학교도 표적이 됐는지 등 증거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지난해 온라인상에 미상의 장소와 시간에 학교 총격을 가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려 경찰에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 수사국과 연방 수사국 등은 범행 동기와 총기 반입 과정, 공범 가능성 등을 조사 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뉴햄프셔 유세 중 무의미한 비극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도 자신의 SNS에 우리 마음은 비극적 사건의 피해자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한다며 소중한 아이들은 병들고 미친 괴물에 의해 너무 일찍 우리에게서 빼앗겼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복수 국적자는 한국에 들어가 거주 시 기초연금을 수령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추진계획안에서 기초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외국에서 거주하는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가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한국에서 5년 이상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또 복수 국적자가 미국 등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해외 소득 재산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복수 국적자라도 65세 이상이고 하위 소득 70% 이하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에 거주한 지 5년이 넘어야 하고 수혜 자격 확인을 위해 해외 소득 및 재산까지 구체적으로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개편은 65세 이상부터 허용되는 복수 국적 취득자가 해외에 장기 거주해 한국 세수 등에 기여한 것이 거의 없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한국 내국인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212억 원으로 9년 전인 2014년 22억 8천만 원에 비해 9배 급증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자도 2014년 1,047명에서 지난해 5,699명으로 5배 늘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연방국세청이 세금 체납 통지를 재개하고 미납세 징수를 강화하면서 세금 연체 및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받는 납세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IRS의 실수로 인한 통지도 많아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국세청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중단됐던 세금 체납 및 재산 압류 통지서 발송이 지난해 말부터 재개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밀려있던 통지서들이 자동으로 발송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동 발송 시스템에서 생긴 오류와 에이전트의 실수까지 더해져 납세자들이 잘못된 미납 또는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지난 7월과 8월에 많은 납세자가 체납 관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납부하라거나 IRS 측의 실수로 세금 완납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등 상당수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세금 공제 혜택이 늘어나며 세금 보고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간과한 실수도 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고객의 경우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 환급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잘못된 통지서를 받고 처리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밝혔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 통지서를 받으면 상당수의 납세자가 두려워서 세금을 내고 본다며 오류 통지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IRS의 통지서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가 붙어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로 불어날 수도 있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시작으로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실제 투표일은 11월 5일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우편투표와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선거 때마다 조기투표에 참가하는 유권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투표를 시작하는 주는 노스캐롤라이나주로 11월 5일 본선 투표일보다 61일 빠른 내일부터 사전투표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합니다. 사전투표는 우편으로 용지를 신청한 뒤 기표용지를 반송하는 우편투표 방식과 직접 투표장에 출석해 투표하는 방식이 병행됩니다. 그러나 일부 주는 직접 출석하는 사전투표만 인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주가 원하는 유권자 모두가 우편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허용하지만 일부 주는 여행, 일자리, 질병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19개 주는 대선일인 5일까지 또는 대선일보다 하루 전까지 소인이 찍혀야 표 계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 등 50개 주는 우편 투표용지가 대선일 전 1일부터 뒤 19일까지 도착할 경우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는 사전투표는 오는 16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며 켄터키주가 가장 늦은 다음 달 31일부터 시작합니다. 투표소 사전투표 마감은 펜실베이니아주가 가장 빠른 다음 달 29일까지,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늦은 본 투표일 5일까지 계속합니다. 통계 전문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우편 사전투표 비중은 전체 투표율 66.8% 가운데 절반 가까운 43.1%에 달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체의 44.8%가 사전투표를 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30.5%만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뉴욕 주지사의 전 비서실 차장이 중국 정부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만 정부 인사들이 주 정부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가로 받은 돈으로 수백만 달러의 부동산과 스포츠카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의 비서실 차장을 지냈던 린다 순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순 전 차장의 남편인 크리스 후도 함께 검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순과 후가 어제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한 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미국 여권을 반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순 부부는 중국 정부의 미공개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순 전 차장이 재직하면서 대만 정부 인사들이 뉴욕주 공무원들과 만나는 것을 차단하고 뉴욕주 고위 관리에 중국 방문을 주선하려 한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대가로 중국 정부 인사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후에게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순 전 차장 부부가 이를 통해 받은 돈으로 스포츠카와 뉴욕 롱아일랜드와 하와이 호놀룰루에 60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 영사관에 전속된 개인 요리사가 준비한 난징식 오리고기 요리를 순 전 차장이 집으로 배달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오리고기 요리가 순 전 차장이 중국 공산당을 위해 행동한 대가로 받은 뇌물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은 비자 사기와 자금 세탁 등을 포함한 10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편인 후는 자금 세탁 혐의를 받았습니다. 순 전 차장은 여러 정부 기관을 거쳐 2021년 9월 호컬 주지사의 비서실 차장으로 발탁됐으며 호컬 주지사 측은 순 전 차장의 위법 행위에 관한 증거가 발견돼 이를 즉시 신고한 후 순 전 차장을 지난해 3월 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뉴욕주 건강보험 플랜의 보험료 인상폭이 개인 보험은 평균 12.7%, 소기업 보험 플랜은 평균 8.4%로 확정됐습니다.
보험사들이 요청한 인상률보다는 낮아졌지만 보험사에 따라 최고 35.6%까지 인상돼 큰 부담이 예상됩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지난달 30일 보험사들의 2025년 보험료 인상폭을 최종 승인했다며 개인 및 소기업 보험 평균 인상률 승인 현황, 각 보험사별 내년 보험료 인상 승인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개인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12.7%로 지난 5월 보험사들이 주 정부에 요청한 인상폭 16.6%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주 정부가 승인한 인상률 상한을 보면 최종 인상률이 20에서 30%대에 이르는 곳들도 있습니다. 엠블럼의 내년 개인보험 최종 인상률은 35.6%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엠블럼은 개인 보험료를 내년에 51.0%까지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 하이마크는 26.5%, IHBC는 24.4%의 보험료 인상률을 승인받았습니다. 직원 100명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기업, 소그룹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평균 보험료 인상폭이 8.4%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보험회사들이 요구한 소기업 보험 인상폭 18.6%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10%에 가까운 인상률입니다. 소기업 보험 중에서는 IHBC의 인상률이 21.7%로 가장 높았습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입원 환자를 돌보기 위한 비용, 의료비 상승과 의약품 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급락한 기대 수명이 최근 다시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8월 국가생명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CDC 조사에서 뉴욕주와 뉴저지주 주민들의 기대 수명은 각각 79세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기대 수명은 전국에서 공동 5위로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CDC는 주별 최종 사망률 통계, 인구조사 데이터, 메디케어 데이터 등을 사용해 정기적으로 기대 수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기대 수명은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년 기대수명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뉴욕주 기대수명은 77.7세로 전국 15위 수준으로 뚝 떨어진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 기대수명 역시 77.5세로 20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모두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남성보다는 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성 평균 기대수명은 81.6세를 기록했지만 남성 기대수명은 76.3세로 여성보다 짧았습니다. 다만 성별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는 5.5세를 넘지 않아 격차가 크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CDC는 2021년 기준 기대수명이 증가한 주는 총 11개 주로 주로 미국 북동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를 포함해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등의 기대수명이 최근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은 79.9세를 기록한 하와이주로 나타났으며 평균 수명이 가장 낮은 주는 미시시피주로 70.9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가 3에서 4세 유아 무상 교육 확대 등을 위해 1억 달러를 추가 투입합니다. 그동안 지역별 수요 공급 편차가 커서 일부 학생들은 무상 교육을 받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뉴욕시는 이번 조치로 정원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9일 뉴욕시 3에서 4세 아동 무상교육 정원 부족 문제 해결책 등을 발표하고 시 정부 예산 1억 달러를 추가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9월 초 시작하는 2024에서 2025학년도에 3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3K4올과 4세 아동을 위한 프리킨더가튼에 지원한 모든 어린이가 새 학기에 자리를 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3에서 4세 아동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은 지역별 수요 공급의 편차가 극심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신청 아동 대비 정원이 부족해 일부 학생들이 무상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던 것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3에서 4세 아동 무상교육 프로그램이 지역별로 편차가 컸던 문제가 있었다. 어떤 지역에는 빈자리가 있었던 반면 다른 곳에는 빈자리가 없었다며 시정부와 시의회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3에서 4세 아동에게 필요한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교실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유아교육 옹호자들은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며 여전히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새 학기에 모든 아동에게 무상 교육 좌석을 배정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토로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너무 먼 지역에 자리를 배정받았거나 자녀가 갈 곳이 없어서 수천 달러의 비용을 내는 사립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다는 학부모들의 불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